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 문서를 동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크 모드를 적용하고 해제하는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HTML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걸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디 태그에다가 특별한 어떤 그룹을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크 모드라는 이런 그룹에, 이런 클래스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행을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단지 소속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SS에다가 다크 모드 그룹을 꾸며주는 명령을 작성해 볼게요. 다크 모드라는 태그가 아니라 그룹, 즉 클래스를 꾸밀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크 모드라는 이 그룹, 이 클래스를 어떻게 꾸며줄 거냐? 일단 다크 모드니까 배경색을 까맣게 하면 좋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이렇게 해주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뿅. 바디가 시꺼멓게 바뀌었고 글씨는 흰색으로 바뀌어서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크 모드 클래스를 지우고 실행하면 뿅. 자, 이렇게 원래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다시 다크 모드 클래스를 이렇게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뿅. 이렇게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작하겠다? 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다크 모드를 풀고 해제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도큐먼트. 자, 도큐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문서를 다룰 때 사용하는 별칭입니다. 요 도큐먼트. 이 도큐먼트에서 뭐를 찾는다? 바디를 찾아오면 되는데요. 자, 그걸 어떻게 찾느냐? 쿼리 셀렉터. 자, 쿼리 셀렉터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가 지금 뭔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찾는다? 바디 태그를 이렇게 찾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바디 태그를 찾아가지고 여기 왼쪽에다가 던져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던져진 그 대상, 즉 찾아진 바디 태그를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어떻게? const body. 이해하기 편하게 한글로 작성할게요. 자, 요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서에서, 이게 문서라는 의미고요. 문서에서 뭐를 찾는다? 요 바디 태그를 찾는다. 뭐를 통해서? 이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바디를 찾고 이렇게 한글 바디라는 이름의 별칭을 붙인 겁니다. 바디라는 별칭을 붙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디를 찾았으니까 뭐를 해주면 돼요? 여기 위에 보면 요 다크 모드를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주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디에서 클래스 리스트를 조회하고 다크 모드를 지운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디라는 별칭에서 뭐를 한다? 클래스 리스트를 조회하고 지운다. 뭐를? 다크 모드를 지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지워지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뿅, 뿅. 뭐지?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오타가 났죠? 여기 영어랑 한글말 하면서 영어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여기 쿼리 셀렉터 요거 오타 바꿨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뿅. 어떻게 됩니까? 바디에 다크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CSS로 다크 모드를 꾸며주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디를 찾고 그 바디의 클래스 리스트에서 다크 모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크 모드가 제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한번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정말 다크 모드가 안 지워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자, 주석 처리했더니 다크 모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석을 풀면 다크 모드가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단순하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코드를 좀 바꿔 볼게요. 먼저 체크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체크하면 다크 모드가 되고 체크를 풀면 해제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위해서 인풋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고 여기 타입을 텍스트가 아니라 체크박스 이렇게 해주면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뿅. 자, 여기 체크박스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체크박스를 가지고 이게 클릭됐을 때 다크 모드가 되고 풀었을 때 다크 모드가 풀리도록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체크박스를 가져와서 별칭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큐먼트. 자, 문서에서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쿼리 셀렉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올 건데 뭐를 가져올 거다? 인풋인데 체크박스를 가져올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일단 적겠습니다. 자, 인풋을 가져와서 얘에다가 별칭을 붙여줄게요. 뭐라고? 콘스트 체크박스. 자, 한글로 달아줄게요. 원래는 영어로 다는 게 좋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크박스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고 풀리는 거를 감지를 해야겠죠. 자, 그거를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있던 코드를 좀 날려버리고요. 자, 주석을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체크박스에 감시자를 붙여서 상태가 변하면 특정 동작을 수행.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체크박스에 감시자를 붙인다. 이제 감시자를 붙이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add event listener. 자, 귀를 딱 대고 있는 감시자를 붙이는 거예요. 체크박스에 이벤트를 감시하는 리스너를 붙인다. 그래서 얘가 감시를 시작하는데 어떤 감시를 시작할 거다? 상태가 변하는 감시, change라는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특정 동작을 이렇게 수행하도록 명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정 동작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특정 언더바 동작이라는 이름을 얘랑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특정 동작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크박스가 상태가 변하면 특정 동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동작을 하겠다? 바디의 클래스 리스트를 찾아서 다크 모드를 제거하는 내용이었죠. remove 다크 모드. 아니지. 체크가 되면은 리무브가 아니라 추가를 해야겠죠. add 다크 모드. 자, add라는 게 또 있어요. 클래스 명을 요거를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저장하고 요거를 체크하면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다크 모드가 지금 기존이 이게 그냥 적혀져 있으니까 바로 적용이 되잖아. 요거 일단 날려볼게요. 다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다크 모드가 적용되는지 봅시다. 뿅. 왜 안 되지? 뭘 잘못했나요? 저 어디 오타가 났습니까? 이벤트 리스너 여기 2가 빠졌어요. 다시 딱 실행하고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뿅. 오케이. 자, 이렇게 다크 모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걸 풀었을 때 해제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해제할 때는 이게 리무브가 되면 되겠죠? 리무브가 되면 되는데 이게 체크가 되고 체크가 풀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add랑 remove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해주는 동작인 toggle이라는 코드를 써주면 돼요. 이걸 이제 나중에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지금은 자세한 건 생략하고 일단 동작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크 모드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체크를 클릭하면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체크를 풀면 또 다크 모드가 풀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들을 주석으로 또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 주석은 이렇게 짝대기 2개를 쓰면 요 한 줄 전체가 주석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S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블럭 주석, 범위를 잡고 특정 영역을 블럭으로 주석을 줄 수도 있어요. 한 줄 주석과 블럭 주석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자, 1번 자바스크립트의 역할부터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웹 문서를 동적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관련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서를 변경하려면 코드가 변경돼야 함. 요런 페이지 이제 정적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코드 변경 없이 문서가 바뀜. 요런 게 바로 이제 동적 페이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TML과 CSS만으로는 정적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추가가 되면 이제 동적 페이지화 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도큐먼트. 웹 문서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별칭이라고 할게요. 자, 어디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별칭이에요. 우리는 뭐를 해봤죠? document.
쿼리 셀렉터라는 이러한 동작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문서에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스트 별칭, 즉 변수를 붙이는 건데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대충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콘스트 네임은 홍팍, 이름이라는 별칭에다가 실제 홍팍이라는 값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콘스트 프라이스, 뭐 가격이라는 데다가 9,900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 배웠죠. 특정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목록이다 라는 겁니다. 요 바디 태그에다가 이렇게 클래스가 있었죠. 지금은 비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A, B, C, D 뭐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소속된 그룹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리스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관리한다?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로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클래스 리스트에다가 점을 찍고 add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었고요. 클래스를 지울 때는 remove 할 수도 있었다. 자, 추가 제거를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토글을 사용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 감시와 처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벤트 감시는 어떻게 한다? add event listener, 특정 이벤트를 감시 후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놈이 요 add event listener였고요. 자, 그 특정 동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펑션,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함수를 통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동작을 하는 코드 묶음이다. 지금 요거를 말한 거죠. 요 특정 동작을 수행하게 한 거예요. 이 특정 동작을 어떻게 정의했다? 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요 특정 동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기가 엄마 아빠 뭐 자음 모음 다 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